없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집어넣어. 7번. 뭐랄 거야 질문? 가만이야? 837번. 837번. 왜 안 해요? 숫자 뜨는 자신이 좀 깜깜하죠? 실제 안 할 거야? 실제 안 할 거야? 근데 왜 눈치를 보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계속? 72번. 거기서 따로 교재를 푸니? 아, 2학기 거 알고 하고 있구나. 그거하고 같이 하면서 질문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또 실전을 다 지킬 거야? 또 질문 없어? 902번. 숫자 별로 썼나? 이번에? 안 하는 거였는데요. 902번 문장제 문제야? 실력 부분은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실력. 아, 뒤에 실력어. 그래, 실력어는 안 하시면 안 돼. 실력어는 내신 고등학생들도 어려운데. 또 83번. 또 95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37번 보십시다. 오늘도 시험 문제는 2차 부등식에서 냈겠죠. 내일 처음이 길어가지고 많이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시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시켜내려고.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거 어려워요. 일단 가볍게 들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일정 구간에서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이걸 그대로 식을 집어넣어 버릴게. 오케이? 그리고 gx가 빼진다고 생각해 넣으면서 fx 빼기 gx가 일단 뭐 0보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식으로 쓸 거야. fx에서 gx를 빼버리면 2x의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항상 0보다 이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정리만 한 거니까. 근데 얘가 무조건 0 이하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내가 마이너스 1 잡고 3을 잡으면 이 구간에서는 0 이하다라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아래쪽에 잡으면 0이 돼도 되니까 만나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에서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야 돼. 또는 만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도 돼. 0이 돼도 된다고. 대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윗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건 두 가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1에서 0이거나 음수, 3에서도 마찬가지로 0이거나 음수. 자, 마이너스 1 지점과 3 지점에서 음수를 지나는 이 참수는 어떻게 그리더라도 무조건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fx라고 이름 짓고 나서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로도 0 이하. 자, 0 이하는 얘를 가져온 게 아니야. 마이너스를 주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 이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3 넣어주면 3, 3, 9, 2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도
0 이하, A는 15 이상.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도 돼야 하고 15 이상 둘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5 이상. 근데 이 유형 문제는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유형이야. 일정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 가벼운 문제도 들어요. 이 참수가 그냥 푸는 문제는 쉬운데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됐죠? 정리 잘 해주시고 872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 플러스 2는 두 분이 모두 3보다 작아. 3보다 작은 양근이래. 양근. 자, 저번 시간에 저저번 주에 했던 거의 15분 전에 했던 개념 중에 근의 위치가 주어지면 그래프로 푸는데 그 순서가 한 판축 순서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나지? 한 판축 순서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야? 3보다 작은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렸을 때 3보다 작은 양근이니까 0과 3 사이의 근을 가져야 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872번?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근이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 거야. 0과 3 사이에 근이 있어라라는 얘기는 x절편이 0과 3 사이에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 먼저 함수값을 봅니다. 함수값. 자, fx라고 이름을 짓는 건 숫자를 집어넣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야. 자, 0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 p 플러스 2가 나오지. p 플러스 2. 그게 위쪽에 있어야 돼. 0을 집어넣어주면 위쪽에 있어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 라고 하면 양수가 나와야 돼. 3 넣어. 그래서 9 마이너스 6p 플러스 p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미만입니다. 5분의 11 미만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함수값이야. 오케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다. 두 번째는 뭘 보라고 했냐면 축, 한판축. 자, 축을 봐요. 축이 뭐야? 바로 완전 제곱시키면 x 빼기 p의 제곱이니까 축이 p가 되겠지. p,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 미안하다. 판이라고 해갖고 축을 봤다. 판별식을 봐야 돼. 두 번째. 세 번째는 축을 봐야 되는데 미리 봤다라고 하고, 두 번째 판별식을 봐야 돼.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보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인데 근이 두 개 또는 한 개가 나와야 되니까 0 이상 1 마이너스. 자, 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이하. 자,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참수의 가장 기본이 이거잖아. 그치? 벌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것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어디냐? 수직선상에서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 1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게 1번. 2번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이상이다. 이상이야. 이상 이하다. 3번은 0과 3 사이 0과 3 사이다 라고 했어.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2 이상 5분의 11 미만. 이 근의 분리는 우리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별로 안 되지. 몇 개 안 했잖아 저번에.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그래프로 방정식의 근을 분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학상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렵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미분을 하시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풀어요. 굉장히. 자, 됐어. 다음 문제 할게요. 883번입니다. 883번. 883.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허수가 돼야 돼. 허수가 되려면 루트 안의 숫자가 어떤 숫자가 돼야 돼? 음수.
음수. 허수가 되기 위해서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자,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무조건 음수예요 라고 했어. 그럼 뭐로 풀어야 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음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야 돼? 아래쪽에 그려져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그려지면서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겠고 위로 볼록이 되겠지. 근데 얘가 2차일 때를 가정하고 푼 거니까 0이 아닐 때라고. 그치? 0이 아닐 때야. 자, 그렇다면 이 모양 두 가지를 보는 거야. 모양과 근을 보냈어. 모양은 위로 볼록이니까 K가 음수야. 위로 볼록. 그리고 X절편과 안 만나기 때문에 한 변씩 근이 없어야 돼. K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0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인수분해. 자, 이걸 버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2차 방정식과 똑같이 푸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2가 나오고 0보다 작으니까 모아집니다. 마이너스 2 초과 0 미만이라고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 초과 0 미만이 될 거야. 그치? 두 번째 이제 K가 0이다 라고 가정하면 K가 0이야 라고 가정할게. 그럼 얘가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나와. 맞아 틀려? 맞아. 그래서 K는 0도 돼. 그래서 결국 답은 여기에 는이 붙겠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될 거고요. 오늘 시험에서 이거 분리해서 푸는 거 안 했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주어진 절대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한 변씩만 보면 되는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오케이. 892번 나옵니다. 892번. 892번을 보시면, 자, ABC가 실수일 때 연립 부등식. 자, x-a, x-b가 양수야. x-b, x-c가 양수야. 해가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8 초과이다.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c는 0 작가를 만족시키는 정수개수를 구하시고 a, b, c의 대소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겁나 쉬운 문제가 돼요. 자, 이건 당연히 해가 어떻게 돼? 지금 금이 a하고 b가 나오는데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큰 게 나오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큰 게 나와요.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보면 a, b, c가 있는데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b보다 작거나 작거나 c보다 크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공통적인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파란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돼서 A가 2고 C가 8이 돼버립니다. C가 8이 되면 C8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를 풀고 방정식처럼 풀고 근을 구하고 0보다 작으니까 모아지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이런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수지선상에서 해를 보겠다라는 얘기 895번 갈게요. 895번을 마지막으로 895번 갑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x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 자,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 부호가 달라. 부호 다르면
우리는 뭐만 본다고 그랬어? 원래 근의 부호가 주어지면 판별식도 보고 합도 보고 곱도 보는데 부호가 달라버리면 무엇만 보겠다라고 했어? 곱만 보겠다. 곱이 음수다. 이것만 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 조건이 더 주어지잖아.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숫자는 더하면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합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음수가 된다. 또 두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얘도 음수가 된다.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3일 마마가 되겠죠. 마마.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크다가 나오시고요. 여기서는 a가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a는 3보다 크다만 나오게 돼요. 1보다 작고 3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공통 부분은 3보다 크다만 나오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 셋째 왜 안 해? 저기 너도 대충 풀구만. 응? 2차 풀시 어렵다고 해도 왜 셋째 안 하지? 대충 풀지 마. 시원이 대충 푼 거 아니구만. 잘했구만 시원이랑. 그래서 시원이가 풀지 못했어. 1등이었어. 그럼 우리 다 틀려. 자, 오케이.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 줄게요. 오늘 정말로 줄게요. 진도가 다 끝나더라도 오늘 주겠습니다. 질문이 적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자, 원장님 몰래 간식 쓰기. 왜 안 먹지? 뭐 먹지? 먹히는 과자를 먹어야지. 여기 공범이야, 공범. 자, 이제 새로운 단어를 들어갑니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프린트로 풀겠습니다. 프린트, 도형의 방정식. 지금 강의 보는 사람은 굳이 풀어줄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학원을 줄게요. 자, 정과좌표입니다. 정과좌표. 첫 번째 단원. 자,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배웠던 것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제 계속 진도가 쭉쭉 나가시게 될 거예요. 자, 2도까지 하면 수학상이 끝나게 되고요. 원래 학교 시험은 여기에서 주로 끝내요. 1학기 때. 또는 원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보통 직선까지는 다 들어가고 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여튼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가고요. 두 번 수학상 하는 사람은 수학하고 넘어갈 겁니다. 수학하면 하는 게 아니고 수학하면서 수학상을 조금씩 수준해줄 거예요. 다시 체크해야 되니까. 잊어버리거든.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뭐 수학상 한 번 한 사람 자신 있다. 수학상 넘어가고 뭐 가볍게 채팅 받으면 나 하면 넘어가서 수학
상을 같이 숙제를 내줄 거니까 상도 봐주고 수학하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쉬워. 너희들 외울 것만 찾으려면 이 부분은 정말 쉬운 부분이야. 막 이 전까지는 다 이해해서 풀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외워서 푸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 A점이 있어요. 자, 여기 B점이 있어요. 자, A점, B점이 있어요. X1, X2라고 하죠.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볼 거야. 축이 하나가 있으면 X축이잖아요. X축. 그치? 축이 하나가 있으면 X축이 되는 거고요. 두 개 있으면 이게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수직선상에서는 X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X. 그래서 두 점, X1, X2가 있는데 거리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래요? A, B 거리 구해라. 그치? 1에서 5까지 거리 구해라. 얼마예요? 4 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빼는 거야. 얼마야? 6. 그런데 마마 있으면 애들이 다르게 막 풀지 않아. 아이고. 마마 있으면 다르게 풀지 않아요.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이게 큰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얼마예요? 5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B의 길이는요. X2가 X1보다 큰 걸 안다면 X2가 X1보다 큰 걸 알고 있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큰지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면 어떻게 구한다? 빼서 양수로 만들면 돼요. 두 개를 아무렇게나 빼서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라고 위치가 안 주어지면 빼기는 무조건,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으로만 풉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절대값으로 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졸라 쉬워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자, 1번 문제 1번을 보세요. 문제 1번 예를 들어서 일선선에 A점이 있고요. A점이 3입니다. B점이 있어요. B가 마우고요. A가 3이에요. 그런데 두 점 사이 거리가 아니고 P라는 점이 있어.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는데 AP의 길이가 EBP하고 똑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 그치? 모르겠잖아. 그럼 뭘 하느냐? 우리는 그냥 P의 위치를 모르잖아.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럼 A하고 P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을 써서 구한다. 누가 클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릇이 푸는 거야. 두 배의 BP 거리 이것도 누가 큰지 몰라. 그래서 절대값에서 빼는 겁니다.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가 바뀌겠죠. X 플러스 9예요. 자, 이제 우리 정말 하기 싫은 절대값 푸는 문제 해야 돼요. 절대값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구간을 3개로 나눕니다. 오늘 절대값 문제 나올 거예요. 3과 마이너스 5와 3이 경계가 되니까 정말 절대값 많이 했다 우리. 자,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마마, 마이너스보다 크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뿔. 3보다 커버리면 둘 다 뿔뿔. 얘를 먼저 정하고 시작해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마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마이너스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3이 나오고 조건에 맞는지까지 확인해라. 오케이. 맞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이 된다. 그치?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이상이고 3보다 미만인 두 번째 구간에선 앞에 건 마이너스고 뒤에 건 플러스니까 앞에 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뒤에 건 그대로 나온다. 플러스 10.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x는 3분의 3 마치니까 3분의 마치기 나오는데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라. 오케이. 맞겠다라는 얘기. 응. 잘못 계산했어? 여기가 2라고? 처음부터? 그걸 이제서야? 이대로 풀지 뭐. 문제 바꿔버려. 야, 그걸 이제서야? 아우, 자, 세 번째. 이대로 풀지 뭐. 숫자 이상하겠다.
x가 3보다 이상일 때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그냥 벗겨집니다. x 마 3은 2x 플러스 1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3. 조건에 맞지 않겠다.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결국 거리 구하는 문제는 절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절대값이 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암기하세요. 거리는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는 절대값이 붙겠구나라는 걸 암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AP가 2BP라는 얘기는 AP 대 BP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냐면 2대 1이라는 얘기야. 2대 1. A부터 P까지 거리가 2라면 B부터 P까지 거리는 1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A, B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5, A가 여기 있잖아요. 그치? 3, A, B. 그렇다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A부터 P까지 거리는 2야. 근데 B부터 P까지 거리는 1이야. 즉, 이 부분에 있지 않겠니? 그치? 또 어디에 있을까? A부터 P까지 거리는 2야. 근데 P부터 B까지 거리는 1이야. 여기에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2대 1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8칸이니까 8칸 떨어져서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건 이 전체 구간이 8칸 구간인데 3개로 쪼갰으니까 한 칸의 구간은 3분의 8이어서 이 좌표는 마이너스 5에서 3분의 8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너희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 식대로 풀고 싶겠지. 절대값 풀고 싶으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 갑니다. 외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훨씬 쉬웠어요. 2차 부등식 하다가 갑자기 훨씬 확 쉬워지더라고요. 자, 2차 부등식이 제일 중요해요. 거리 과정에서는. 자, 보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거리를 구할 거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주어졌을 때, 한 점, x1, y1. x좌표, y좌표, 두 번째 점, x2, y2.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뭘 써버리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버립니다. 자, y2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AB의 거리는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이것보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좌표 평면에서 거리. 루트. 자, 이 가로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이렇게 할게요. x2가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x 빼기 x1이고요. 세로 길이는요, y2 빼기 y1이야.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까지 씌워야 돼. 누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차피 제곱시킬 거니까 절대값이 벗겨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곱시키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자, 이렇게 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이에요. 순서는 어떻게 빼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이라든지 제곱은 둘 다 양수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를 빼도 상관이 없어. 설사? 눈이 죽으면 설사. 자, x1에서 x 작은 거에서 큰 거 빼고 절대값을 씌워도 돼요. 절대값하고 제곱은 어떻게 빼느냐가 관계가 없습니다. 편리한 데서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하고 5,1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루트 x끼리 빼서 제곱시켜요. 아무 데나 빼면 돼요. 얼마야? 16. 그치? y끼리 빼서 제곱시키면 돼요. 얼마야? 9. 그래서 25. 이게 된다고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이다. 그러면은 2번을 풀어봐. 문제 2번.
강의 보고 있는 사람들 자, 풀어봐요. 다시 나온다나? 두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4 또는 8. 오케이? 이렇게 그렇겠지? 루트 100이고 지금 제곱시켜버린 거예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은 10의 제곱 해서 100이 나오겠죠. 그걸 풀면 돼요. 도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끝나요. 이게 첫 번째 수단이에요.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오직 거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십시다. 이제 문제 풀이. 문제 3번 보시면 y는 이 x 위에 점 p가 있어요. p, q래요. 그런데 a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0, b점이 있어요. 3,4. 이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어느 직선 위의 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대요. 그럼 문자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는 거 알고 있죠? x가 p면 y는 뭐가 돼? x가 p면 y는 뭐가 돼? 이 p가 되죠.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근데 이 점이 있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A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B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대 라고 했어. 대충 보면 한 이 정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어디 위에 있냐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거리가 항상 같다고요.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찾으라는 얘기인데 뭐 너희들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식으로 이 점과 A까지 거리와 이 점과 B 점까지 거리가 서로 같겠구나. 근데 거리 구하는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루트 X끼리 빼서 되고 Y끼리 빼서 되고 쉽죠? 이게 바로 AP입니다. AP는 루트 BP. 자, P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2P 빼기 4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게 서로 같다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쓸 때, 거리하고 거리가 같다. 이 식을 쓸 때는요, 루트 귀찮잖아요. 어차피 제곱시킬 거니까, 그냥 거리 같다라는 문제 풀 때는 루트 벗기고, 즉, 제곱시켜서 써버리십시오. 어차피 루트는 없어지니까. 거리 같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5p의 제곱에 5p의 제곱 없어지고요. 2p 플러스 1만 남게 되고요. 마유 p 마 16p 마이너스 22p 3, 3, 9 4, 4, 16 25 플러스 25가 나오고 그래서 24p는 24 절묘하네요. 그래서 p는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문제는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도 주어지지만 이따가 RP로 연습할 거예요. X축 위의 점 막 이렇게 주어져요. Y축 위의 점. 그럼 X축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A, 0이라고 잡으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는 이따 RP로 연습할 거예요. 쭉 보고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시간이 남겠지만 난 쉴 거예요. 자,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문제 4번. 너희들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2차 부등식을 시험 볼까 아니면 전자표를 쉽게 시험 볼까? 대신 어차피 수업 시간에 풀어주겠구나. 그럼 전자표를 보는 게 낫다. 2차 부등식 지긋지긋하지. 오케이, 전자표. 자, 그럼 다 100점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80점 이상 나오면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일요일날 만나러 가줄게. 쉽게 낼 거야, 나는.
중급 이하. 왜 희생되는 자신 없어? 정말 시키는 거야. 막 2점 사이 거리 구해라. 1,1, 2,3 거리 이런 거로만 승 문제는 다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원장님 말하고 알아서 80점이니까 쉽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했던 문제들은 그대로 낼 수 있어. 주로 여기에서 했던 문제들만 낼게. 숫자 바뀌고 여기에서 했던 문제들만. 알겠어? 자, 이게 어려운 아니거든요. 자, 루트.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 설명하면 다음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 프린트 스타일 문제만 볼까요? 이거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이제까지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 참수로 나와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구간 설정돼 있으면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해서 최소, 최소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2차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뭘 배우고 있지 우리가? 거리를 배우고 있는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이 거리 구하는 식하고 비슷하지 않아?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즉, 잘 봐. 이건 낼 거야. 이걸 해석하면 x, y하고 몇 콤마 몇? x, y하고 몇 콤마 몇? 2, 마이너스 1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해가? 반대로 이거 거리 구해라라는 너희들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이 식은 뭘 의미하겠냐? 똑같이 x, y하고 3, 3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6,3이에요? 그치? 5,3이야? 자꾸 잘못 보네. 5,3이야? 거리 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치? 마지막 문제야. 자, 마지막 문제. 자, 5,3이야.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정확히 그려봅시다. 너희들 X축, Y축 막 그리지 마요. 알겠어? 너무 복잡해져. 그림이 더러워집니다. 대충 찍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잘 봐. 5,3이 여기 있어.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x, y라는 게 똑같아. 이 두 점은 똑같은 점이야. 즉 x, y가 어딘가에 있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더하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이것을 최소값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구해야지 쉬워? 많이 이상해. 어떻게 구해야지만이 지금 이게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최소값. 어떻게 두 개를 더해야지 가장 작은 값이 될까? P, X, Y가 어디에 있어야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가장 작을까? 중점에 있을 필요는 없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대충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안에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거야. 일직선으로 거리를 구할 때 가장 작잖아. 그래서 P점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X, Y가. 그렇다면 이것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 3, 3은 9 더하기 4, 4, 16, 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큐! 꺼주세요. 지금 50